안녕하십니까, 꿀벌 스토리입니다. 자, 밑에 먼저 보시겠습니다. 텔콘 RF제약 KPM테크 한일진공 색깔을 알록달록하게 좀 넣어봤습니다. 이 중에 이제 KPM테크랑 글자가 제일 먼저 들어오신 분이 계실 거고, 한일진공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신 분이 계실 거고, 그리고 텔콘 RF제약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신 분이 계실 겁니다. 이 세 가지 종목이 언제까지 이렇게 같은 움직임을 보여줄지는 아무도 모를 겁니다. 지금은 뭐 휴머니젠이라는 이슈로 이렇게 같이 움직이고 있지만 지금도 뭐 조금씩은 다르죠. KPM테크나 한일진공은 슉슉 날아가기도 하는 반면에 텔코는 아직도 뭐 멍청하니 그냥 가만히 멍 때리고 있습니다. 그러긴 하지만 어쨌든 차트의 움직임은 비스무리해요. 근데 뭐 언젠가는 제 생각은 그래요. 뭐 언젠가는 이 세 종목 중 하나라도 나가리 되는, 속된 말로 나가리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두 종목은 가만히 있는데 한 종목만 유난히 널뛰는 날이 올 겁니다.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 날이 뭐가 어떤 날이 될지, 그리고 또 어떤 방식으로 이 세 종목이 지분 관계나 그런 게 또 바뀌어 나갈지, 그런 거는 그때가 되어 봐야 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대부분은 아마 제 구독자분들 중에는 KPM테크에 확신을 좀 더 가지시고 투자한 분들이 좀 더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세 종목 중에는 텔콘 RF 제약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지만 이제 대부분의 독자님들께서 KPM테크 한일진공도 같이 다뤄주세요. 이런 분들이 좀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뭐 제가 텔콘을 하면서 이 두 종목도 잘 알고 있던 터라 같이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 12월 15일이죠. 12월 15일 화요일 일간 간담회 시간입니다. 부제 보십시오. 좀 날도 추운데 땀 좀 나게 마음껏 좀 뛰어놀아봐라 잡것들아 라는 제목입니다. 답답하죠. 답답하지만 최근 들어 뭐 이런 개 잡스러운 움직임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달랐던 것 같아요. 장 초반에나마 잠깐이나마 좀 설렜습니다. 장 초반에 설렌 게 아니고 잠깐 설렌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오늘 아침에 잠에서 깬 그 순간부터 혹은 잠에 드는 순간부터 제가 어제 저녁에 올려드린 영상을 보신 분이라면 그 밤, 어제 그 밤 늦은 시간부터 아마 잠을 못 이루신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설렜고, 그 돈을 어떻게 쓰지? 어디로 쓰지? 또 다른 종목을 사야 되는데, 이런 아주 행복한 어떤 달달한 상상을 하면서 잠에 들었는데, 역시나 6,700원 넘못 넘기고 6,680원까지만 갔다가 확 꼬라 앉았습니다. KPM테크 같은 경우에는 장전 시간 외에 매수 대기 물량이 100만 주가 넘었었고요. 제 기억으로는. 그리고 텔콤 같은 경우에는 20몇만 주가 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기분 좋은 상상을 하게 만들면서 결국에는 이딴 잡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뭔가 이렇게 매도량을 체크를 했다는 어떤 의미가 좀 있을 것이고, 음봉이라는 게 굉장히 기분이 더럽긴 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그러긴 한데, 어쨌든 개인만 순매수를 했죠. 그리고 KPM테크는 기관 외국인은 순매도를 했고, 텔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얘도 뭐 똑같겠죠. 한일진공은 기관은 없고 외국인만 33만 주 매도를 했어요. 뭐 매도 현황 같은 경우에는 저는 별로 안 봅니다. 텔코는 외국인이나 기관이 많이 샀다고 해서 뭐 오르거나 그런 모습은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종목만큼은 다르게 본다 라는 게 제 생각이고, 이 주주명부 폐쇄 이거는 뭐 매년 나오는 공시니까 별로 신경 안 쓰이고요. 하지만 어쨌든 오늘 밤에 이제 휴머니젠의 컨퍼런스가 남아 있어요. 그리고 휴머니젠은 지금 현재 시간 12월 15일 우리나라 EST 시간으로 오후 19시 13분이 지나가고 있는 현재 미국 나스닥 장전 비포 아워스 장전 거래에서 21.24%가 오른 14.5달러의 휴머니젠 주식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제 HTS 한번 켜볼게요. 보시면은 제일 최근에 체결된 게 14.53달러, 192주가 체결됐습니다. 그리고 어제보다 훨씬 더 장전 시간의 거래가 많이 되고 있네요. 아주 아름다운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예전에 40% 화이자 때문에 왕창 떨어진 적이 있었는데 조만간 아마 회복이 될 것 같습니다. 혹은 이미 회복됐나요? 거의 뭐 그 화이자 백신 이슈 터지기 전 정도로 회복이 됐네요. 거의. 오늘 정도면 뭐 뚫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컨퍼런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어제 저녁에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PNC 뱅크, 솔버리 트라우트 웨비나, 그리고 LD 마이크로 인베스터 컨퍼런스,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LD 마이크로 컨퍼런스가 좀 더 큰 컨퍼런스가 아닌가 싶어요. 이게 지금 이틀간 이루어지고 휴머이제는 15일 오후 2시에 예정되어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창을 열어놨는데 닫아버렸구나. 여기서 보시면은 PNC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거는 12월 15일 동부 표준시로 12월 15일 점심시간에 이렇게 하고요. 여기서 이제 바꿀 수 있어요. GMT 9시, GMT 플러스 9시간이 서울인데 이제 12월 16일 새벽 2시, 오전 2시에 듀란트 형님께서 이제 발표를 하시게 됩니다. 설레네요. 어떤 발표를 하실지. 일단 어떤 발표를 할지 한번 예측을 해보면, 이제 아까 그 컨퍼런스는 뭐 새벽 뭐 한두 시 정도였고, 이거는 이제 새벽 한 3시 정도에 나올 거고, 공식적으로 뭔가 새로운 센세이션한 이슈가 있으면 이제 16일 내일 오전 10시나 혹은 오후 1시 정도에 이렇게 뉴스화가 돼서 기사화가 돼서 나오겠죠. 그럴 텐데 그만큼 중요한 어떤 컨퍼런스인 것 같아요. 그동안에도 보면은 휴머이제는 컨퍼런스에서 이런 임상 이슈들을 공유를 했었고, 제 생각에는 지금까지 나온 약효 있잖아요. 휴머니젠에서 얘기를 해왔던 약의 효과, 효용성, 그런 것들을 보면은 기존에 발표된 정도만 이렇게 나와줘도 충분히 좋은 뉴스가 될 것 같고,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환자 등록이 390명을 넘었는지, 390명이 이제 515명이 75%인데 그 이상이 등록되었고, 또 혹은 515명이 완전히 등록되었고, 그 중에 이제 이미 임상이 종료된 사람들이 또 있겠죠. 그동안에 계속 꾸준히 몇 달 동안 모집을 해왔으니까. 그러면은 치료 경과나 그런 자료가 또 업데이트가 될 거예요. 두 번째로.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부작용이 있었는지,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부작용이 있거나 혹은 그 부작용이 있더라도 그 코로나를 억제할 수 있는 그런 명백한 효과가 있다고 하면 그 효과가 부작용을 미미할 정도로 이렇게 이겨낼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하면 이 약은 코로나19 치료제로 공식 등록이 되는데 지장이 없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그 부작용이 폐에는 뭐 치료가 어느 정도 되더라도 만약에 다른 어떤 신장 기능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린다든지, 아니면 다른 장기에 어떤 굉장히 큰 악영향을 준다든지, 혹은 진짜 심한 경우에는 뭐 다른 사유로 한두 명이라도 사망을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든지, 그런 정도의 심한 부작용이라면은 그거는 렌질루마브에서는 상당히 큰 악재가 돼버리죠. 그래도 한 가지 다행인 점은 뭐냐면, 백신 같은 경우에는 정상인을 대상으로 투여를 하기 때문에 백신은 부작용이 있으면 안 돼요. 잠깐의 어떤 일시적인 고열이라든지 뭐 충분히 이 사람이 이겨낼 수 있을 만한 어떤 그 정도의 부작용이라면 몰라도, 하다못해 기억력 감퇴라는 어떤 그런 정신적인 부작용이라든지, 아니면 영구적인 손실 있잖아요. 아주 작은 손실일지언정 아주 영구적인 손실, 그런 게 있어버린다면 사람들은 백신을 아예 안 맞겠죠. 근데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렌질루마브는 중증 및 위중 환자에 대해 치료를 하는 약이기 때문에 생사를 오가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을 연장할 수 있게 하거나 혹은 코로나 증상을 완화하거나 완치를 시켜버린다면 그거는 이제 미국 정부나 뭐 다른 어느 나라 정부에서도 치료제로서 이제 기능을 못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나라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긴급 사용 승인에도 더욱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이고, 그 전에라도 미국에서 긴급 사용 나기 전에라도 필리핀이라든지 아니면 멕시코, 브라질 뭐 이런 코로나 확산세가 엄청나게 심한 국가에서 먼저 미국 너네가 그렇게 치료제 하기 싫으면 우리가 먼저 하겠다, 약이라도 좀 보내주라,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라도 해서 뭐 치료제를 승인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각국 정부에서는 코로나 확산세를 줄여야 돼요. 거기에 이제 제일 몰두를 하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백신 이슈가 나오는 겁니다. 뭐 죽어가는 사람도 몹시 중요하지만 확산세가 예를 들면 100명, 1000명, 10,000명 이렇게 계속 확진하는 인구 수가 계속 증가를 하기 때문에 그걸 줄이는데 이제 급급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게 언젠가는 치료제로 확 이렇게 시장에 관심이 쏠릴 겁니다. 그런 날이 오면 그때서야 비로소 휴머니젠과 텔콘, KPM테크는 날아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 지금 이렇게 평단이 좀 낮으신 분들은 전혀 뭐 걱정할 상황이 아니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평단이 높으신 분들이라면은, 그리고 혹시 절대적으로 주의하셔야 될 거는 제가 지금 영상 말미에야 말씀드리는데, 텔콤, KPM테크, 한일진공은 윗꼬리를 엄청나게 많이 만드는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 이렇게 잠깐 이렇게 상승한다고 해서, 혹은 장 초반에 이렇게 급등으로 시작한다고 해서 그 가격에 매수하시면 엄청 힘드실 겁니다. 그거는 항상 염두에 두십시오. 저도 오늘 사실은 막 이렇게 오른 상태에서 시작을 하고 그 언저리에 잠깐 버텼어요. 그래서 그때 좀 더 살까, 예수금이 좀 있으니까 살까 하다가 참았는데 역시나 이렇게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이 있다는 건 분명히 알고 넘어가셔야 될 겁니다. 텔콤, KPM, 테크, 한일진공은 진짜 주주로서 참 마음 아프지만 잡주 중에 잡주다 라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같이 이제 어떤 다른 분들이 피해를 안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신규 투자를 하시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시라는 의도로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 기존 주주분들께서는 이렇게 흔드는 걸 즐기시면 됩니다. 제가 되게 오랜만에 말씀드리네요. 심해에 사는 오징어는 위에서 어떤 큰 파도가 쳐도 그냥 즐길 뿐입니다. 저는 심해에 사는 오징어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 텔콤, KPM테크, 한일진공 일간 간담회 시간이었고요. 아마 이따가 또 제가 틈틈이 보다가 좋은 소식이 있으면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